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맞다. 맨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만들기라는 주제로 짧게 이야기해 볼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난 셀러인데 웬 블로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셀러인데 블로그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블로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이게 이제 어쩌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암암리에 좀 판매되고 있던 그런 상품들을 좀 합법적으로 판매를 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네이버가 가장 아끼는 플랫폼이 제가 그 블로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잘 키워주기 위해서 아마 선택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외에도 저는 사실 유입의 목적으로도 여러분이 반드시 블로그는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고객을 유입하는 방법에는 블로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저번에는 그 블로그 중에 체험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마 뭐 셀러분들이 항상 놀진 않으니까 되게 저는 이제 뭐 투잡러지만 어쨌든 그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쁘게 시간을 많이 쪼개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무료로 만약에 홍보할 수 있는 툴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거절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좀 일례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왼편에 있는 저희 그 지수는 제가 한 1년 동안 유입 블로그 운영을 대신 해 드렸던 대표님의 유입 수와 그중에 네이버 블로그가 차지하는 포션이에요. 이게 보시면 지금 사실 이날은 유입이 좀 적었던 날인데, 그 583 명이 총 왔는데 그중에서 61 개의 그 수치가 네이버 블로그로부터 유입이 됐죠.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0 명에서 한 100명 정도, 그 정도가 늘상 블로그로부터 유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세컨 스토어에 그 블로그로부터 이제 체험단을 운영했을 때 유입된 숫자예요. 근데 사실 체험단은 제가 그 돈을 사용해 가지고 예, 제 초기 투자를 해서 그래서 유입이 된 그 수치인데, 왼편에 있는 일일 블로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제 한두 명이 아쉬운 마당에 60 명이나 유입이 된다니 되게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블로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쓸모 있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제가 항상 기업하고 저희 1인 대표님들이 이제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 블로그를 운영할 때 자세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블로그 포스팅은 반드시 판매랑 연관이 돼야 된다는 고정관념들을 보통 개인 셀러들은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키워드 광고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딸 때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보성 키워드가 아닌 정말 쇼핑 키워드 같은 거를 마구 이용해서 계속 링크를 이용해서 우리 스토어로 유입시켜서 구매를 유도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방법들은 좀 지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는 키워드 광고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먼저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이거 제가 예시로 좀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위아트라는 그림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컨설팅까지 해 주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 일일 방문자 수를 그래프를 봤더니 이제 아래처럼 뭐 600 명에서 뭐 5-600명 정도가 항상 오는 그런 블로그로 셋업이 됐죠.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들은 어떤 글을 쓰는가를 봤더니 뭐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로 근데 그림을 설명하고 "이 그림을 사면 좋다."라고 판매를 하는 셀링 포인트가 담긴 게 아니라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병원 인테리어 설치 사례, 실제 설치 어떤 그림을 병원에 놨더니 그 병원의 분위기가 이렇게 됐더라, 그런 것들을 말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액자 선택, 인테리어 팁, 사람들이 고민할 법하죠. 그림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고민할 법한 것들을 담아냄으로써 추후에 그림을 사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을 자기네 블로그로 유입해서 자기네 기업 가치를 알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여기 그 블로그 좀 보고 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 마켓 보여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베타 테스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마켓을.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케이스, 가죽 케이스를 판매하는 곳인데 이 왼편에 보시면 지금 판매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재고 소진 시 종료.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실제로 구매하기 버튼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인데 여기서 저희가 불박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한 다음에 엠페이로 페이먼트까지 가능하게끔 블로그 마켓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이제 좀 약간 긴장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가와레더와 같은 이런 블로그가 평균 일일 방문자 수가 이미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럼 유입을 많이 시키려면 이 위아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네. 여기 이런 공식 블로그들은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 공식 블로그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공식 블로그에 가셔서 좀 다른 예시들도 나와 뭐 비슷한 분야랄지 아니면 다른 데들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다시 이제 저희 PPT로 돌아와서 그럼 브랜딩 블로그를 꾸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위아트처럼 타이틀 부분은 여기를 저희가 타이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타이틀 부분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위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 하나를 이제 되게 스포트라이트 하는 그런 장면들을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대표님들도 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혹은 내 스토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올리시면 되고 프로필 이미지와 프로필 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놀고 있는 블로그가 아이디가 하나 있어서 오늘 좀 급하게 그냥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냥 저는 지금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스마트 스토어 매출업, 뭐 땡블리의 셀프 마케팅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셀프 마케팅 팁들을 좀 적어놔서 이제 뭐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셀러님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뭐 강의나 컨설팅이나 혹은 뭐 제가 뭐 책을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도를 계속 하겠죠. 어떤 판매를 위해서 그런 팁으로 쓰려고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제 소개를 뭐 빅파워셀러 땡블리의 뭐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올리는 셀프 마케팅 팁,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확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셀프로 혼자 하는데 내 스마트 스토어 매출 올릴 수 있어. 근데 제 빅파워에 뭐 이렇게 해서 좀 듣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담은 프로필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타이틀 부분은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많이 걸고 있는 제품을 이제 놈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캠프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캠핑과 관련된 물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이미지화 시켜놨고 여기 유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뭐 상품이나 아니면은 대표님들의 어떤 가치가 담긴 거? 여기에는 왜 제가 상업적인 그런 디자인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블로그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대표님들의 키워드를 잡아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기에는 이제 뭐 나중에 홈으로 돌아갔을 때나 보이는 장소니까 마음껏 디자인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디자인하실 때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원래 막 눌러보시면 다 쉽게 하실 수 있는데 혹시나 어려움을 느끼실까 봐 여기 보시면 내 메뉴에 그 우측 상단에 내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부 디자인 설정 누르시고 세부 디자인에서 여기 이제 레이아웃 할 때 보면은 타이틀 레이아웃 보시면 타이틀 어디에 할지가 나와 있는데 타이틀 하고 나서 직접 등록 누르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고 영역의 높이가 아까 전에 이 높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보여줄지를 여기는 좀 짧고 여기는 좀 높고 그렇죠. 그런 걸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 그러면 이제 브랜드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냐 뭐 블로그 로직 같은 걸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법칙은 이렇습니다. 주 3회 그리고 양질의
그러니까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어디서 뭐 복붙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베껴 오고 싶으시면 그거를 나만의 조사나 그런 어휘를 사용하셔서 조금 변화를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가능한데 막 정말 어디에서 블로그에서 본 글들을 막 짜집기를 해 가지고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워드 광고가 아니니까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할 때는 먼저 타겟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주 고객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뭐 20대 여성이다.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관심 가질 만한 뭐 뷰티나 아니면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면 되겠죠. 그리고 궁금해하는 정보. 그러면은 나의 제품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뭘 궁금해할까? 예를 들어 전에 했던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분리수거를 잘하는 집 정리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 내 상품과의 연관성을 얼마나 충분히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제로 삼으시면 되고 전에 저희 쇼핑 키워드랑 정보성 키워드 구분하는 방법은 체험단 할 때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놈님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로직 맞춤 포스팅.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마 C랭크, 다이아 요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EO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블로그에서는 예전까지는 이제 C랭크가 가장 유명했어요. 네, C랭크에 맞춰서 해야 된다. 네, C랭크는 뭐냐면 블로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블로거가 얼마나 광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배려한 글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로거에게 점수를 먹이는 거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의 품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포스팅이 얼마나 좋은 정보를 담고 있고 읽는 사람에게 유용한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건데 이 C랭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제나 분야가 명확한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인테리어 쪽이다. 그러면 리빙 쪽으로만 쭉 글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파워블로거급으로 가게 되면 내가 뭐 갑자기 뷰티 얘기를 하게 돼도 올라가 있기도 해요, 상위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카테고리를 맞춰 써라라고 하는 게 이제 C랭크였다고 한다면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우리의 읽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지. 그래서 다이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머무는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보시면 체류 시간을 보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 여기 이게 지금 그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이제 블로그 관리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하단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상위 그룹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 평균은 지금 저희가 막 연 거니까 0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막 상위 그룹 평균이 64,677. 이게 아마 한 달치? 한 달 평균 데이터예요. 그리고 뭐 방문 횟수는 지금 뭐 몇 회 정도 돼야 하는지 지금 서비스 전체 평균은 굉장히 낮죠. 뭐 블로그 이렇게 열어놓고 안 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방문 횟수, 그 다음에 순 방문자 수. 이 방문 횟수와 순 방문자 수의 차이는 한 IP로 여러 번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문 횟수까지 잡아주는 거고 순 방문자 수는 그 IP 하나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그 읽는데 사용자가 내 블로그에 방문하여 게시글 한 개를 읽는데 사용한 평균 시간까지 본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2분 30초 정도를 상위 그룹이 잡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무조건 1분은 넘겨야 되고 2분에서 3분 사이에 내 블로그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글을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로직에서 중요하게 피해 가야 되는 것들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거 마지막 장인데 제목은 예전에는 뭐 21자 이내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냥 길면 길수록 불리하고 그다음에 시리즈 형태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땡블리의 뭐 셀프 마케팅 팁 1
셀프 마케팅 팁 2 이런 식으로 시리즈 형태로는 제목을 반드시 짜지 말아야 된다. 연관성이 있더라도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고 메인 키워드는 이제 한 개만 집어넣는 건데 조합 키워드가 돼요, 이제 그 다이아부터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키워드 가장 앞에 박아 두고 시작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좀 떨어져 있어도 키워드로 인지를 하니까 쇼핑 키워드처럼 그렇게 조합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흥미를 유도하는 제목을 지어야겠죠. 막 너무 재미없게 뻔히 광고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목으로 짓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유입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본문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글을 쓴다는 거 항상 머리에 감안하시고 보통은 이제 1,500 자에서 2,500자 내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이거 이렇게 적어 보시면 굉장히 엄청 길어요. 예, 적다 보면 막 진짜 현타 오거든요. 그래도 쪼끔 많이 길게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내용이 없는 글은 지양하셔야 돼요. 뭐 정말 의미 없는 뭐 외계어 같은 거 적어 두시는 거 뭐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양질의 정보성 콘텐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막 한 걸 복붙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키워드는 뭐 3 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 키워드는 제목에 있는 키워드랑 일치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링크는 걸어도 되나요? 뭐 판매 링크 많이 걸어도 되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스토어 링크 걸어도 되나요? 근데 그 말씀드렸지만 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토어는 나의 그 네이버의 플랫폼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너무 광고가 티가 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을 하고 그 외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새로 시작하는 블로그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블로그 내 플랫폼에서 다른 데로 이동해 나가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플랫폼 안에서만 뛰어놀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외부 링크는 좀 지양해 주시고 네, 글감 활용하라고 소재 활용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제가 좀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이제 글을 작성하실 때 보면 여기 저희 그 상세 페이지 작성할 때도 글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쇼핑에 제가 그림 액자 검색해 봤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게 1 페이지 없다." 그럼 너무 서글픈 일이지만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글감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요런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여기에 있는 거 찾기도 힘들고 없다. 근데 무조건 그리고 내 스토어에 오는 게 중요하다. 내 스토어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시면 차라리 대표 글을 하나 작성을 하셔서 그 글로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블로그 글로 이동하게끔 이해를 하셨을까요? 뭐 예를 들면 smartstore.naver.com 뭐 이렇게 써 놓고 "제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쓰실 때는 내 네이버 블로그 글을 직접 링크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뷰징을 또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 막 그런 그 카페가 있거든요. 뭐 조회수 같이 올리려고 막 댓글 달아드려요. 공감해 드려요. 뭐 이웃 작업 같이 서로 이웃 맺어요. 근데 예전에 뭐 C랭크일 때는 이것도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건 더 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 블로그 글로 들어오게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좀 검색해서 쇼핑처럼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좀 점수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블로그는 사실 장기전인데 최소 제가 좀 해 보니까 한 90일 이상 그러니까 3 개월 이상 그리고 6 개월 정도만 하면 주 3회 포스팅 정성 들여서 좀 하시면 최적화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 키워드도 대형 키워드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노출 수나 뭐 이런 그런 클릭 수에 좀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유입수가 스토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입을 정말 쓸데없이 끌어봤자 제 거 유입 전환율만 낮아지듯이 마찬가지로 블로그 역시도 가급적이면 내가 정말 그 우리 고객 진성 고객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글들을 좀 정성껏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시다가 나의 브랜드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고객 소통 툴로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매출을
가지고 있는 화분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뭐 체험단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제에 되게 많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셀프 마케팅 팁이나 그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을까요? 어떻게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엄청 빠르시다. 블로그 글 쓸 때 직접 쓴 글을 메모장이나 워드 같은 다른 데서 써서 또 안 되나요? 글작성이 너무 빨리 되면? 그 블로그도 근데 대표님 임시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날아갈 게 걱정이다 싶으시면 그냥 블로그에서 좀 작성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너무 빨리 붙여 넣기 하면 뭔가 가져온 느낌이 나서. 예.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제가 운영 관리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 별로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긴 했는데 저 항상 3 개월 잘 됐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초반에 그 3 개월 정도 이제 블로그 확 키우실 때는 가급적이면 임시 저장을 하셔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로그 종류에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저는 지금 제가 네이버 블로그 이야기를 드려서 네이버 블로그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보셨지만 블로그 마켓도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네이버 블로그를 권장드립니다. 오래전에 쓴 글 삭제하지 마시고 비공개하세요. 블로그는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글 올려서 업로드 시키셨으면 수정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삭제는 절대 금물이다. 비공개하세요. 비공개. 예. 그다음에 블로그에 사진 업로드할 때 스마트 스토어처럼 최적화된 규격. 아마 그 세팅에 따라 조금 다를 건데 앞에 정사각형으로 이제 보이게끔 해 놓으셨으면 정사각 픽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을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하시려면 그게 픽셀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고걸로 썸네일처럼 이것도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블로그도. 그래서 썸네일 잘 짜시고 썸네일에 막 글자 박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이버가? 그래서 글자 박지 마시고 가급적 사진으로 유도하시는 걸로. 네. 그 규격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챗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랑 일반 개인 블로그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공식 블로그는 지금 보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공식 대상 기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기관,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관련된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잡는 게 힘들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저 이해를 못했어. 그 맛집으로 상관없는데 만약에 아이와 함께 한 거를 꾸준히 쓰실 거면은 육아로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가든 밥 먹는 것만 계속 쓰실 거면 맛집으로 가셔야겠죠. 그건 내가 앞으로 쓸 글까지도 생각하셔서 카테고리 잡으셔야겠죠. 네. 포스트랑 블로그는 복붙해도 상관없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블로그를 하면. 근데 만약에 하셔야 되면 네 그래도 다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같은 내용 중복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포스트와 블로그를 좀 글을 달리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왜 스마트 스토리는 글감 말고 그쵸.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스마트 스토어 뭐가 있지? 여기 스토어 링크가 뭐 있지? 잠시만요. 제가 쇼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좀 가져와 볼게요. 하필 또 윈도우를 들어왔네. 하필 또 윈도우를 들어왔어.
여기에 이제 스토어명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링크로 이렇게 거셔서 이상한 링크를 달았구나. 뭐 바나다 스토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것도 제가 뭐 발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글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제 첫 글이 이상한 게 됐네요. 여기다가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옷 잘 입는 팁 뭐 그런 걸 썼다고 치면 여기다가 이제 제 거 링크 아까 이 블로그의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뭐 마지막에 머클 가나다라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링크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이 네이버 블로그 글로만 이제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겠죠? 이제? 그래서 모든 내 블로그의 끝은 뭐 이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동하는 걸로 한달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로 만약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의 글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면 웹사이트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건 안 하셔야죠. 네. 그다음에 블로그에 스마트 스토어로 경유지를 만드는 개념으로. 이게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제가 한 거를 새싹이님이 압축해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도 또 30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 목요일 날은 제가 아마 위탁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위탁 얘기 많이 하시고 제가 어제 좀 회의 많고 이래서 잘 못 봤는데 위탁 사이트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좋아하시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